동네 재개발 구역 근처 남영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작은 간식 트럭을 준비했습니다. 구석구석 닦아내고 작은 행주로 오늘도 침착하게 주전자와 컵을 정리하죠. 이런 일상이 벌써 10년째입니다. 트럭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름진 두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고 단정하게 머리핀을 꽂았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명자의 작은 간식 트럭은 공원 입구에 자리 잡았어요. 아침 운동하는 노인들과 출근하는 회사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누군가 다가오면 명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어묵 국물을 건네고 잔돈을 꼼꼼히 세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할매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몰랐어요. 할매, 오늘도 어묵 국물 맛있네.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야, 항상 그렇듯이. 명자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돈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생계를 위해 고생하는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죠. 매일 같은 자리, 같은 시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명자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심한 듯 보이지만 주변을 항상 날카롭게 관찰하는 습관은 여전했어요. 점심 무렵 공원은 더욱 붐볐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명자는 묵묵히 어묵꼬치를 굽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라디오가 작은 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뉴스에서는 재개발 구역 내 불법 점유와 폭력 사태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어요. 이 지역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불법 세력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명자는 문득 손을 멈추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무덤덤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옛 습관이었죠. 과거의 명자라면 당장 현장으로 달려갔을 텐데 지금은 그저 늙은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명자는 천천히 트럭을 정리했어요. 하루의 매상을 세어보니 겨우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데 멀리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명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세 남자가 노점상 아주머니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에 문신이 살짝 드러난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죠. 명자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 구역은 우리가 담당하는 구역이야. 자릿세 내놔. 가장 키가 큰 남자가 거친 말투로 노점상 아주머니를 압박했어요. 놀란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른 척 지나쳤고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죠. 오늘은 장사가 안 됐는데요. 아주머니의 말에 남자는 노점상 위에 놓인 물건들을 거칠게 쓸어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명자는 그 광경을 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만들 하시죠. 명자의 조용한 목소리에 세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무시와 조롱이 가득했어요.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비웃으며 명자에게 다가왔죠. 할머니, 이건 어른들 일이니까 집에 가서 쉬세요. 여기 이 구역은 이제 우리 구역이라고요. 명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주민들의 구역이야. 너희 같은 패거리들이 설 자리는 없어. 그 말에 남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죠. 뭐라고? 할머니, 당신 지금 잘못 골랐어. 남자는 명자에게 바짝 다가와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명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과거 수많은 폭력 조직원들을 상대했던 그녀에게 이 정도 위협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내가 한 번만 더 말할게. 그만 물러가. 명자의 단호한 말에 남자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명자의 얼굴에서 침이 천천히 흘러내렸죠.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할머니가 다 있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남자는 비웃으며 동료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변함없이 고요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명자의 상태를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런 패거리들하고는 얽히지 마세요. 위험해요. 명자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작은 등은 과거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는 듯 했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으로 돌아온 명자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오래된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진 방 안으로 들어가 등을 기대고 앉았죠. 얼굴에 맞은 침의 모욕감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었어요. 그러나 분노보다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 놓인 작은 금고를 꺼냈어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금고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긴 채 숫자를 눌렀죠. 0-8-1-5. 그녀가 경찰에 입대한 날짜였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리자 그 안에는 오래된 경찰 신분증, 수사 노트,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신문 스크랩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명자는 조심스럽게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위 남영자.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사진 속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젊은 여성이 있었죠. 몇 년이나 지났을까? 명자는 수사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치밀하게 기록된 조직폭력배 관련 수사 내용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황룡파 조직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명자는 오늘 본 남자의 문신을 떠올렸어요. 분명 황룡의 꼬리 모양이었습니다. 부활했군. 명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황룡파는 그녀가 경찰 생활을 그만두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어요. 젊은 시절 명자는 이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잠복 수사와 위험한 작전을 거쳐 조직의 핵심을 무너뜨렸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동료였던 정미란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명자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경찰학교 졸업식 날 미란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죠. 명자의 눈가에 습기가 맺혔어요. 미란아, 우리가 목숨 걸고 잡아넣은 놈들이 또 나타났어. 갑자기 귓가에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명자는 관자놀이를 꾹 눌렀어요. 트라우마의 흔적이었죠. 황룡파에 잡혀 고문당했던 기억, 그리고 미란의 희생은 그녀를 경찰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명자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용히 살아왔어요. 신문 스크랩을 넘기며 과거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경찰 남영자 경위, 황룡파 조직 두목 검거, 여성 경찰 최초 무공훈장 수여. 화려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의 명자는 그저 동네 할머니에 불과했죠. 명자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신문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신임 경찰 윤재석, 남영자 경위에게 임명장 받아. 오랜 제자였던 윤재석, 이제는 경찰청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명자는 오랫동안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어요. 명자는 오래된 전화기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가락이 전화번호 버튼 위에서 망설였어요. 마지막으로 윤재석과 연락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마도 10년은 훌쩍 넘었을 겁니다. 그때 윤재석은 경감 계급이었죠. 이제는 경찰청장이라니. 과연 기억할까? 명자는 마음을 다잡고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래전 메모해둔 번호였어요. 통화 연결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네 번째 울림 후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윤재석입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명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누구십니까? 윤이냐? 나 명자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재석의 숨소리만 들려왔어요. 선배님, 정말 선배님 맞으십니까? 윤재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피식 웃었어요.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어? 선배님, 어디 계십니까? 모두가 선배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시다니.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둑해진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한 번만 나 도와줄래?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재석은 무엇인가 감을 잡은 듯 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황룡파가 다시 움직이고 있어. 내가 살고 있는 재개발 구역에 자리 잡았어. 윤재석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명자의 말에 그는 즉시 경계태세로 돌입한 듯 했어요. 선배님, 확실하십니까? 황룡파는 15년 전 선배님께서 무너뜨리신 조직입니다. 내 눈을 속일 순 없어. 문신을 봤어. 그들의 행동 방식도 똑같았지. 명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윤재석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과거 경찰 시절 명자의 직감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그녀의 말이라면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선배님,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명자는 지도를 펼쳐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작전에 대해 간략히 의논했어요. 윤재석은 명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언니가 움직였다는 건 큰일이겠군요. 전화를 끊으며 윤재석이 말했습니다. 명자는 미소 지었어요. 언제부턴가 윤재석은 그녀를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강인한 선배이자 친한 언니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전화를 끊은 명자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물건이 나타났습니다. 경찰 배지였죠. 명자는 배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내일 이 배지가 다시 빛을 발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간식 트럭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경찰이었던 시절의 강인함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야 할 때였죠. 오늘도 시작해볼까? 트럭을 끌고 나와 공원 입구에 자리 잡았습니다. 평소처럼 어묵 국물을 끓이고 떡볶이 재료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전혀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워진 감각이 주변의 모든 것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했죠. 오전 내내 명자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윤재석에게서는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약속대로라면 오늘 중에 나타날 텐데.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묵묵히 손님들을 응대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할매,
오늘은 왜 이렇게 떡볶이가 맵지? 평소보다 고춧가루 더 넣었어?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명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요리에 집중하지 못했던 탓이었죠. 오늘만큼은 그녀의 정신이 온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멀리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제의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3명의 조폭이 트럭 앞에 도착했죠.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우리 말 잘 생각해 봤어요? 이 구역 자릿세는 일주일에 50만 원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죠. 명자는 천천히 깍두기를 썰면서 대답했습니다. 어제 내가 뭐라고 했었지? 여기는 너희 구역이 아니라고. 남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는 명자에게 바짝 다가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배짱 좋으시네. 어제는 봐줬지만 오늘은 안 돼요. 돈 내놔요, 당장. 명자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시계를 바라봤어요. 오후 3시 정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세 남자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검은색 고급 차량 3대가 나란히 들어왔어요. 차량에는 경찰청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첫 번째 차량에서 한 남자가 내렸죠. 중년의 나이, 당당한 체격, 그리고 경찰청장 계급장이 빛나는 제복을 입은 윤재석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조폭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차량에서는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특공대 요원들이 내렸어요. 그들은 조용히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윤재석은 천천히 명자의 트럭으로 걸어왔죠.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윤재석은 명자 앞에서 경례를 했습니다. 조폭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 예상치 못한 광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앞에 선 조폭이 윤재석에게 소리쳤습니다. 윤재석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명자에게만 집중했어요. 준비는 다 됐습니다. 명자 선배님. 뭐야 이거 당신 누구야? 조폭 중 가장 키가 큰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그들의 태도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명자는 천천히 트럭 안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동작이었죠. 조폭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조폭들을 바라보며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펼쳤어요. 오래된 경찰 배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배지 위에는 남영자 경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죠. 나는 너희 조직 해체시킨 형사 1호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봤어요. 평소 별말 없이 어묵과 떡볶이를 팔던 할머니의 정체가 전설적인 경찰이었다니. 조폭들의 표정도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윤재석은 명자 옆에 서서 덧붙였어요. 남영자 경위님은 경찰대 1기 여성수석 졸업생이시며 강력계 최고의 형사였습니다. 특히 황룡파 소탕 작전의 주역이시죠. 조폭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문신을 한 남자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황룡파라는 이름에 그가 명백히 동요했습니다. 이봐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명자는 천천히 트럭에서 내려왔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조금씩 펴지는 듯 했어요. 걸음걸이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느릿느릿한 노인의 걸음이 아닌 확신에 찬 형사의 걸음이었죠. 오해는 없어. 너희 문신을 보면 알지. 황룡파의 상징이야. 내가 그 문신을 모를 리가 없지. 명자는
조폭 중 한 명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소매 아래로 살짝 보이는 용의 꼬리 문신이었어요. 그 남자는 재빨리 소매를 내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재석이 손짓하자 경찰 특공대 요원들이 세 남자를 에워쌌어요. 김영호, 박재현, 이상목. 세 분 모두 전과 기록이 있으시네요. 특히 김영호 씨, 당신은 황룡파의 2인자 아들이죠?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재석이 그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 했어요. 이봐요,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 동네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윤재석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들이 주민들을 위협하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또한 여러 건의 신고 기록과 증언도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명자 선배님께서 연락을 주신 후 밤새 수사했습니다. 황룡파가 재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다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더군요. 특히 당신들 셋은 이 지역 담당이었고요. 명자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동료 미란의 희생, 자신이 받았던 고문, 그리고 마침내 조직을 무너뜨렸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넌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 영호야. 어떻게 내 아버지를 알아요? 김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의 한마디에 그의 강인한 가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죽이며 이 극적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명자는 김영호에게 천천히 다가갔죠. 내 아버지 김대환을 내가 직접 체포했어. 15년 전 황룡파 본거지 급습 작전에서였지. 그때 내가 어린 소년이었던 것 같은데. 김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 두려움, 그리고 혼란까지. 명자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체포되던 날, 내가 창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지. 나는 너를 봤어. 아버지를 닮은 눈빛이었어. 김영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그를 덮쳤을 테죠. 명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내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 내 아들만큼은 이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해달라고. 김영호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금세 고개를 돌려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윤재석은 조용히 경찰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요원들이 3명의 조폭에게 다가가 체포했죠. 김영호, 박재현, 이상목. 여러분은 공갈협박, 불법 점유,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체포됩니다. 말하는 모든 것은 진술로 사용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재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조폭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특히 김영호는 마치 모든 힘이 빠진 듯 했습니다. 그는 체포되면서도 계속 명자를 바라보았죠.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와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노점상 아주머니가 명자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니 경찰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명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미소였어요. 윤재석은 명자 옆에 서서 경례를 했습니다. 다른 경찰들도 따라 경례했죠. 은퇴하신 지 40년이 되셨지만 아직도 우리 중엔 전설입니다. 윤재석의 진심 어린 말에 명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경찰이었던 시절 그녀는 단 한 번도 인정받기 위해 일하지 않았어요.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후배의 존경을 받는 것은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폭들이 경찰차에 실려 떠나는 모습을 보며
명자는 문득 과거 동료 미란을 떠올렸어요. 이제 내가 바라던 일을 마무리했어, 미란아.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윤재석은 명자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선배님,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십니까? 경찰청에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선배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동안 숨어 지냈던 자신이 갑자기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일을 계기로 명자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 가보자. 해질녘 명자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블루 정장은 오래됐지만 여전히 품위가 있었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러나 눈빛만은 젊은 시절과 다름없이 강인했습니다. 미란아, 오늘은 내게도 보여주고 싶은 날이구나. 명자는 작은 액자 속 미란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윤재석이 직접 차를 몰고 왔어요. 그는 명자를 공손히 맞이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멋지십니다. 차 안에서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변해버린 도시의 모습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그러나 일부 악인들의 탐욕은 여전했죠. 경찰청 앞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차에서 내리자 일제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경찰 제복을 입은 남녀 경찰관들이 두 줄로 서서 경례했습니다. 명자는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그들 사이를 지나갔죠. 남영자 경위님을 위한 특별 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직 경찰관들 뿐만 아니라 명자의 옛 동료들, 그리고 그녀가 도움을 준 시민들까지 모두가 명자를 보기 위해 모였어요. 윤재석은 단상에 올라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찰의 전설, 남영자 경위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경찰대 1기 여성 수석 졸업생이자 강력계 최고의 형사였습니다. 특히 황룡파 소탕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수많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죠. 그러나 동료의 희생과 개인적 고통 속에서 그녀는 40년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오셨습니다. 청중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윤재석의 말을 들었어요. 명자는 앞줄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죠. 오늘 아침 명자 경위님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범죄와 맞섰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윤재석은 작은 상자를 들고 명자에게 다가왔어요. 그 안에는 빛나는 명예훈장이 있었습니다. 남영자 경위님, 대한민국 경찰을 대표하여 명예훈장을 드립니다. 당신의 헌신과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명자는 천천히 일어나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났어요. 오랫동안 참아온 감정이 마침내 흘러나왔죠.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여정이 마침내 끝났다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명자의 간결한 말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명자는 윤재석의 안내로 경찰 기념비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순직한 경찰관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미란의 이름을 찾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었죠. 이젠 됐다, 그치? 나도 잘 싸웠지.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다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간식 트럭을 열고 평소와 같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감사가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트럭 옆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명자 경찰, 당신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명자는 미소 지으며 아이들에게 뻥튀기를 나눠주었어요. 그녀의 삶은 외로웠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 것을. 할머니가 아니라 전설의 경찰이었습니다.